은퇴자들을 오랫동안 만나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70대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심지어 경제적 안정까지 유지하는 장기근 속자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단순히 직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이 아니다. 몸을 굴리고 시간을 소모한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하나의 안정된 구조로 짜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70대 장기근 속자들의 습관과 생활 패턴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려 한다. 먼저 한 장기근 속자의 사례를 보자. 서울에서 35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 후에도 계약직 형태로 8년째 일하는 70대 어 씨가 있다. 어 씨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인다. 매일 6시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출근해 사람을 만나며 일정한 사회적 자극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퇴근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녁은 정해진 양만 먹는다. 특별히 큰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집착한 것도 아니다. 그저 평생 해온 생활 리듬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반면 같은 또래로 일찍 은퇴하고 집에 머물던 B 씨는 70대 초반에 이미 건강이 빠르게 악화됐다. 가장 큰 차이는 운동량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붕괴였다. 기상시간은 날마다 달라졌고 식사는 불규칙해졌고 사람과의 접촉은 급감했다. 정기적인 활동이 사라지자 심리적 무기력감이 찾아왔고 무기력은 다시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왔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같다. 노년기의 건강과 만족도를 가르는 건 결국 습관과 생활 패턴이다. 그 중에서도 장기근 속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규칙적 루틴이다. 첫째, 장기근 속자들은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하루 구조의 붕괴인데 장기근 속자들은 오랜 근무를 통해 기상 출근 식사 휴식 수면 등 생체 리듬이 이미 시스템처럼 자리 잡혀 있다. 일이 사라져도 그 리듬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리적 공백이 거의 없다. 둘째,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지속된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갈등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70대 장기근 속자들이 젊어 보이는 이유는 이 사회적 자극이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장기간 일하면 국민연금, 사연금,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두텁게 쌓인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인출 기간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의미다. 노후 자산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과 60세에 모든 것을 꺼내 쓰기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70대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넷째, 장기근 속자들은 역할 상실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은퇴 후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더는 사회에 쓰이지 않는다는 결핍인데 장기근 속자들은 70대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유지한다. 이 감각이 바로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 다섯째, 이들은 장기 전형 습관을 갖고 있다.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지키고 감정적 기복을 줄이며 작은 루틴의 반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화려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평범한 루틴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가 건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러한 구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70대 장기근 속자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원리는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다. 운동이든 봉사든 취미든 상관없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접촉 루틴을 다시 만들기다. 대화 상대가 한 명이라도 좋다. 규칙적으로 만나고 말하고 갈등하고 풀어내는 모든 과정이 인지 기능을 지켜준다. 세 번째는 적은 금액이라도 일하면서 버는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적 도움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심리적 안정과 소비 패턴의 절제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노년의 자산 인출 속도를 가장 크게 늦추는 요인 중 하나다. 결국 70대 장기근 속자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한 습관이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탱해 준다는 사실이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화려한 전략보다 견고한 생활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다.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탱해온 습관이 특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늦지 않게 다시 만들 수 있다. 70대 장기근 속자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이 드러난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집안 형편을 가진 것도 아니며 유난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년은 안정적이며 삶의 균형이 유지되고 무엇보다 심리적 붕괴가 거의 없다.
이는 단순히 오래 일한 덕분이 아니라 장기 근속이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생활 구조가 노년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공백을 경험하며 무기력과 우울을 호소하는 이유는 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과 함께 사라진 생활 리듬 때문이다. 몸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떤 패턴으로 소비해 왔는가에 있다. 장기 근속자들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간의 패턴을 잃지 않는 데 있었다. 한 장기 근속자의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다. 그는 평생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시간에 잠들어 왔다. 이 단순한 반복이 인간의 생체 리듬을 보호했고 그 리듬이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정신적 혼란과 신체적 급격한 노화를 피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어느 순간 우연히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온 작은 반복이 작용하고 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장기 근속자에게 습관은 그 자체로 생존의 기반이다. 매일 반복되는 행위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된다. 또한 장기 근속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타인과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고 다시 해결하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이는 곧 장기적인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 반대로 일찍 은퇴한 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든 사람들은 정서적 고립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무기력에 휩싸인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감정을 순환시킬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이고 이는 생각의 흐름을 단절시키며 사고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노년기의 인지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극의 단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 근속자들은 일상적으로 이 자극을 공급받기 때문에 뇌가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경제적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경제력 자체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있는지 여부다. 장기 근속자들은 오래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과 퇴직 혜택을 꾸준히 쌓아왔다. 더 크게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산 인출을 늦추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이 더 오래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여유를 산 것이다. 자산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과 자산을 일찍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노년의 후반부로 갈수록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 근속자의 경제적 안정은 단지 금액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안정도 함께 제공한다.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은 지출을 절제하게 만들고 절제는 다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심리와 재정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할의 유지에 있다. 장기 근속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가 자신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이 감각은 노년기의 가장 강력한 자존감 보호막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역할 상실이다. 그동안 자신을 규정해온 이름표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에 빠진다. 사회적 역할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자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기 근속자들은 이 이름표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자아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이 노년기의 우울을 분석하며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역할 상실인데 장기 근속자들은 이 위기를 자연스럽게 비켜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사람들 혹은 장기 근속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장기간 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복잡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장기 근속자의 삶에서 나타난 원리를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반드시 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을 하나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공부든 상관없다. 뇌는 규칙적인 반복이 주어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이 안정감이 무기력을 막아준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함께 대화할 상대가 한 명이라도 좋고 반드시 많은 사람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것이고 관계의 유지가 곧 정신 건강의 유지다. 여기에 작더라도 일에서 버는 소득을 보태면 심리적 안전망은 훨씬 견고해진다. 소득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소비가 절도 있게 변하고 절도 있는 소비는 재정적 불안을 줄인다. 심리적 안정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축이 안정되면 다른 축도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은퇴 후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다. 꾸준한 생활 구조는 어떤 건강식이나 비타민보다 강력한 효과를 낸다. 장기근 속자들의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능력이나 비범한 정신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의 구조를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을 이어온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든 삶의 결과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누구나 늦지 않게 출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루에 작은 규칙 하나를 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70대 장기근 속자의 안정된 노년은 시간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시간이 꾸준히 흐를 수 있도록 붙잡아둔 습관의 결과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규칙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능력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 찾아오는 무기력이다. 그리고 이 무기력을 막는 힘은 누구나 지금 바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루틴이다.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습관은 결국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힘이 된다.